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경고 그만하자. 시장의 규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무엇입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무엇입니까?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칙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네. 집값이 이제 좀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 됐어. 가만 냅두면은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고 가격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무주택자도 이때다 싶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올라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 되면은 그때마다 나와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집값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6번 동안 8번 동안 이 집값 경고를 하면서 집값을 다 띄워버렸죠. 네, 거기서 또 올라갑니다. 또 조정 안 받고. 그래서 또 한 달 지나 한두 달 지나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악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 됐어.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아파트 사야지. 이제 좀만 떨어지면 아파트 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증세를 해버립니다. 양도세를 또 때려버려요. 네, 양도세를 올려버리고, 갖은 무슨 취득세 올려버리고, 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주택자들을. 또 거기서 증세가 되니까 집값이 또 반영이 되죠. 또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장의 규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고점이란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 정부가 들어서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다는 정책이 8.2 대책, 9.13 대책, 7.10 대책, 7.16 대책. 여러분들이 대책 시리즈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8.2 대책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기억합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26번, 몇 번째예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8번입니까? 28번인가? 그래서 그 대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 바로 8.2 부동산 대책이다. 그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국민들과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아니, 정부가 국민들과 전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정부입니까? 왜 선량한 국민들과 전쟁을 합니까? 이 8.2 대책을 등장하면서부터 급행열차, 네, 버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만히 냅뒀으면은 알아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파동이 생기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조정 타이밍이 나와서 안정이 될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쯤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근데 대기 자금들이 이제 싼 가게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경고를 때린 거예요. 무슨 전쟁, 경고, 무슨 증세 시리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받을 타이밍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규칙을. 시장에서. 이 8.2 대책이 원조다. 이 원조. 자, 이 규칙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정 타이밍이 없죠. 4년 동안, 5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조정 타이밍이. 그때마다 지금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값 경고, 정부에서 집값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강해졌죠. 최근에 보시면 매일 나와서 지금 집값 경고하잖아요. 비싸다, 집 팔아라. 집 팔아라고 얘기할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렸습니다. 시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녀는 2번 정도 속고 3번째는 안 속는데 26번 동안 이 속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의 매수 시그널이 등장하는 게 무엇이다? 시그널이 무엇이냐면은 정부에서 집값 경고만 때려지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매수 시그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증세.
양도세 뭐 이런 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사람들은 매수 시그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강해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왜 더 강해졌습니까? 최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 무슨 국토부 이주열 하는 매일 지금 나왔고 집값 경고를 하니까 더 강해진 겁니다. 최근 5개월 동안 매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 효과들은 저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왜? 집을 뭐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집을 팔 거예요. 양도세 그렇게 나오는데. 의미 없어요, 사실은. 네. 올랐다고 해서 체감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 하나를 먹는 것이 집값 올랐다고 라면 2봉지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호가만 오르고 시세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한 번 올랐던 시세는 내려가지도 않죠. 자, 부동산은. 그런데 이 효과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입니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 효과들 때문에. 전세는 더 강해지는 거죠. 왜? 경고 나올 때마다 아파트 매수한다고 난리치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세를 구하기 힘든 겁니다. 전세. 이 전세를 구하기 힘든 것 중에 가장 더 대표적인 이유가 또 무엇이죠?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공급이. 정부에서는 13만 가구 만든다 놓고 13만 가구 어디 있습니까? 한 채도 없는데. 임대주택만 잔뜩 만들어 놓고 전세난만 가중시켜 놓은 거예요. 이 효과들은. 아파트 꼽아놨다고 아파트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팔아가지고 어디 들어갈 거예요. 취득세 그렇게 나오는데. 취득세 어차피 뭐 2주택자들이 중과되지만 8% 12% 그래도 지금 뭐 복비 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왜 자꾸 집을 팔아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집 팔아라고 하는 사람들, 집값 경고를 한 사람들이 먼저 집을 팔고 뭐 바로 팔립니다. 지금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로 팔려요. 싸게 내놓고 뭐 금매로 던지시고 임대주택 들어가시면 된다. 저는 그것이 바로 출구가 된다고 봅니다. 출구 전략. 그러면 따라서 많은 전세 난민들이 임대주택 들어갈 거다. 임대주택에 따라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세난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박에 세우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자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아인슈타인의 지금 격언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죠.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28번 했어요. 결과가 지금 달라집니까? 결과 안 달라집니다. 바보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건 바보입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는 가위만 계속 냅니다. 가위만. 이 사람은 가위만 계속 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뭘 내겠습니까? 상대방은 가위바위보만 계속 보관이고 바위만 내겠죠. 바위. 이 사람은 똑같이 28번 동안 가위를 계속 내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 사람 바위만 계속 내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가위만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가위바위보로 이겨요 상대방하고.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맞박에 서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또 대한민국에서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그 무엇이 뭡니까? 양도세예요.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는요, 여러분들 국세청 직원도 모르고 세무서 직원도 모르고요, 법무사도 모릅니다. 왜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무슨 78점 몇 퍼센트 2주택자 뭐 3주택자 뭐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것도 나눠놨죠. 그리고 그것은 조정지역에 샀냐 투기지역에 샀냐 과열지역에 샀냐 또 다 다르죠. 몰라요. 아무도.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와도 이 양도세 계산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와도.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양도세는 모른다고 합니다. 미궁에 빠진 양도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미로에 한번 빠지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또 바뀝니다. 네, 여러분들 맞박이 새기시기 바라고. 몰라. 알 필요도 없어. 네, 그렇게 된다. 이 양도세가 매겨짐으로 인해서 효과가 무엇입니까? 네, 매물이 잠기죠.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양도세를 모르는데. 내가 세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략 알고 던지잖아요. 그래야 다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다음에 매수를 할지, 뭐 한 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던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중과되는 부분을 얹어야 되죠. 시세에 반영시키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더 올라갑니다. 집값 경고할 때마다 양도세 중과, 뭐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할 때마다 그동안 28번 동안 계속 올랐죠. 조정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조정 타이밍. 그래서 아파트 매물 30만 건이 증발했습니다. 왜 증발했습니까? 이번에 양도세 나온다고 하죠. 양도세를 모르니까 증발 다 빼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세가 됐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계속 증가를 하죠. 손바뀜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죽어가면서 올라가요.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올라가는 이 패턴을 뭐라고 합니까? 급등주 패턴이죠. 급등주 패턴 혹은 점상 패턴, 이거를 우리가 점상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갈 때 상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거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호가가 없으니까, 호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한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상한가에 호가 물량이 있고, 상한가에 이렇게 있죠. 상한가에 있고, 상한가 바로 밑에 지금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매도는 호가 없습니다. 상한가에 지금 매수세가 한 120만 주가 있어. 300만 주. 312만 주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매도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있습니까? 거래량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점상 패턴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초기에 우리가 터질 때는, 점상이 이렇게 터질 때는 아일랜드 패턴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갭. 갭들이 계속 연달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계속 죽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거래량 터집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좌위에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지고 뭐 장대 연봉 터질 때, 네, 여기서 거래량 터집니다. 그러면서 조정받기 시작하죠.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점상 패턴이 계속 올라간다. 가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죽어가는 거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 이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확률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거래량에서 죽어가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4년 동안 만든 업적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업적. 네. 미로에 빠진 업적. 네. 팔 수가 없다. 왜 팔 수 없나? 양도세 이렇게 중과가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보니까 다 지금 불확실성에 갇힌 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있는 매도자는 싸게 팔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네. 하급지로 가야 돼요. 싸게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밑에 거래량이죠. 막대 그래프. 네. 거래량 계속 죽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점상 패턴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 점상 패턴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네. 그래서 이 달려가는 이 주마가편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주마가편의 이 보시면 시세는 사실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럼 가다가 또 조정받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고, 맨 마지막 피날레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시세의 과매수 국면이라고 합니다. 과매수 국면이 나타나는 오버슈팅이 언젠가가 나오는데, 이 언젠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를. 그래서 팔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없는 국민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집도 어떻게 됩니까? 호가를 다 올려놨으니까. 배짱으로 지금 하니까. 싸게 매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 하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정부에서 부채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